부실은 어떻습니까? 부실은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는 제가 보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방하는 게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그걸 원인 치료 돌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원상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죠? 보면 개인과 법인은 틀리지 않습니까? 개인과 법인은 틀리죠. 특히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죠? 뭐 있는데 보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건 어때요? 대표이사가 거기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타나는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 개인 책임 없어요. 누가 책임져 놓습니까? 법인이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있죠. 법인 주소에 나타나는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채권이라고 그러죠. 받을 채권. 어디 공사한 대금이라든지 예금에 어떤 채권, 다른 회사에 매출한 채권, 받을 채권. 그 채권이고요. 세 번째는 보면 창고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유체동산이죠.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건 유한회사 같은 거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합자회사라고 있을 수 있어요. 합자회사는 뭐냐? 우리가 거래할 때 법인은 당연히 재산 내에서도 책임을 지지만 법인 재산이 없어도 합자회사에 무한 책임자로 나온 사람, 이 사람보다 개인 책임진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책임.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거래할 때 주식회사 유한회사보다는 아무래도 합자회사가 더 낫겠죠. 그죠? 물론 보면 이제 규모 면에서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규모를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책임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명에서는 뭔가니 법인 책임을 갖다가 뭐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죠? 한 명에서 그 직원들, 즉, 이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무한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이런 거 볼 수 있죠. 우리 보면 사전 조사 같은 거 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할 때 보면 이런 걸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전을 봐야 되는데 보면 이런 경우죠. 자, 주요 자산에 이미 담보가 많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니? 나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 재산에 다른 사람들이 담보를 많이 설정해 나하고 무슨 책임이 있냐? 있을 수 있죠. 책임이라기보다는 그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부도가 되면은, 부실화가 되면 나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받죠? 내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그 재산 나하고 상관없냐? 있죠. 왜? 뭐 해야 되는 거죠? 가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어떤 그 법적 효력을 주장해고 내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죠. 우리 보면 또 그죠? 그 실자상의 대표가 다른다든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니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이제 계약 단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건 뭐죠?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법인하고 거래했을 때 계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예요? 개인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을 지는데 계약을 해서 법인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자체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 대표자랑 계약을 해서 명판을 찍고 계약을 했는데 이 법인이 보니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대표이사가 2명, 3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다 책임을 지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공동대표는 뭐죠? 중요한 법률 행위를 같이 해라는 거죠. 그 법적 취지거든요. 그 법의 취지거든요. 거기에는 뭡니까? 따라가줘야 돼요. 즉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내 계약서에 다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소리죠. 자, 우리 보면 이제 그 계약하다가 보면 이제 개인 거래하다가 개인 내에서 대표이사가 바뀔 경우가 있죠. A에서 B로, 그죠? 우리 그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물론 새로운 계약은 새로운 계약자랑 체결하지만 기존에 나타나는 뭡니까? 채무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도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래서 중첩적으로 계약을 맺고 새로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다 책임을 지는 거고 새로운 사람도 뭡니까? 말로 하지 말고 중첩적, 그죠? 채무인수 계약을 해서 확인 받으라 이거죠. 인감증명서에, 그죠? 찍고 사인 다 받으라는 소리죠. 도장 찍고 또 개인에서 법인을 만든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사람이 법인을 만들고 그렇지만 뭐예요? 책임 소재는 틀린 거죠. 당연히 법인하고 거래했을 때 법인의 채무는 갈 수 있지만 기존에 남겨놨던 채무, 보통 이제 대표이사일 거거든요. 이 사람 채무 뭡니까? 이 사람 채무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인에서, 그죠? 책임을
G라운은 뭡니까? 이 취지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이제 우리 또 하나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우리 보면 이런 게 있죠. 상계한다, 상계 초래한다 그러죠. 상계한다는 뭐죠? 서로 간에 그죠? 포함되는 거 갖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중복되는 건. 내가 상대방한테 1억을 받을 게 있고, 우리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난 상대방한테 5천만 원 줄 게 있고, 근데 상대방이 부도라든지 어떤 우려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잔액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5천만 원만 받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계약서상에 없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1억을. 되레 뭐예요? 내가 줄 돈 5천만 원을 그 사람도 또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 달라고 누구한테 오니까 나한테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채권가압류 뒤에 설명해드릴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뭡니까? 미리 막아야 되는 거죠. 미리 뭡니까? 상계 처분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 시간에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부실 채권은 뭐라고요? 생기기 전에 뭡니까? 이전에 뭔가 싹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 잘라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예요? 법에 나타난다는 것도 아니면 또 거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뭔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죠? 노력 자체가 뭔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적인 바탕은 좀 되셔야 돼요. 주식회사가 뭐고 유한회사가 뭐고 개인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단히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 조금씩 습득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부실 채권에 대해서 그죠? 채권에서 우량 채권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우량 채권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